자, 이번엔 현금 예금의 공시를 보겠습니다. 자, 공시, 현금 예금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외부에 공시할 때 어떤 식의 계조 과목들이 이렇게 공시가 되는가 구체적으로 좀 폭발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오고 있죠? 좀 길어요. 하지만 이렇게 통합돼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항목들이 통합이 되는가? 당연히 뭐 현금하고 먼저 나오죠. 자, 통화, 뭐 지폐나 주화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집계가 되고, 자, 주의하실 게 이제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뭐 통화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 표시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요거 하나하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가 얼마냐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눈팅을 좀 해두세요. 자, 먼저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당연히 현금이죠. 수표니까. 그 다음 뭐 가계 수표, 뭐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수표자 들어가는 거. 자, 다 이제 현금과 똑같다. 하는 얘기고. 자, 그 다음 우리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편환증서라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즉시. 송금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주의하실 게 만기도의 공사채 이자 지급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라고 있죠. 자금 조달 목적으로 회사채, 이걸 발행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구입해가지고 확정 이자를 이렇게 따박따박 받습니다. 회사로부터. 그래서 그 회사채를 갖다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자, 액면 뭐 1억 원. 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이자표가 쫙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자표. 그래서 매년 말에 이제 요거 이자표 한 장 딱 띄어다가 주면은 돈으로 줘요. 이자를 줘요. 그죠? 요 이자표. 전제 조건은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 지급표다. 만기가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지급하면 이자 준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대체저금 지급 증서 그냥 그러니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점 전도금이다. 지점에다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럼 현금이죠. 당연히.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주식을 샀다. 자, 배당금 지급합니다. 라고 통지표가 왔어요. 그거 들고서 제시하면은 바로 돈이 나와요. 현금이다. 그 다음 일람 출급 어음. 어음은 어음인데, 일람 출급. 딱 제시하면 바로 현금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특이한 어음이죠. 현금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만기가 도래한 어음. 역시 뭐, 지급 제시하면 돈 준다. 그 다음 국세 환급 통지서. 세금을 냈는데 너무 많이 냈다.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야, 환급해줄게. 그러고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딱 날라옵니다. 그거 이제 제시하면은 환급 받는다는 뜻이에요. 현금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요구불 예금. 예금 중에서 그 즉시 인출 가능한 거. 우리 당좌 예금이나 어떤 보통 예금. 자, 이런 것들입니다. 통화 대용증권, 요구불 예금. 다 현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용 2차 시험에, 회계학 2차 시험에 현금성 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주관식으로 이런 게 자주 나왔었어요.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세 가지 사항을 좀 챙겨야 됩니다. 첫 번째,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현금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일정,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다. 경미하다. 이런 경우 이러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MVP예요. 자,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취득일이 있습니다. 뭔가 금융상품을 취득했다는,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만기나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다. 그럼 아주 단기간에 현금화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주의하실 거는 보고기간 종료일 이때부터의 3개월이 아니란 뜻이에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야부리 문제에 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내인 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취득일로부터 3월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사례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채권인 경우에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다. 그럼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현금성 자산.
그 다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주식은 주식인데 우리가 보통 주식이 있고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라는 건 뭔가에 우선하는 옵션이 부여된 겁니다. 예를 들어 배당 우선주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을 갖다 먼저 지급받아요. 뭐 이렇게 옵션이 막 부여된 겁니다. 이것도 상환 우선주라고 나오고 있죠.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시를 해요. 우선주를 갖다가 이제 구입을 했죠. 그럼 회사에 제시를 하면은 상환해줘요. 돈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의 상환 우선주.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것들. 어쨌든 뭐 다 3개월입니다. 1년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 다음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의 환매채와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의 초단기 수익증권이다. 우리 실무적인 얘기죠. 잠깐만 이제 환매채에 대해서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왕초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꼬봉이 있다 해볼게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얘가. 근데 이 채권이 너무 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도 빵빵하게 나오고 우량 채권이기 때문에 이걸 팔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봉한테 매도를 해요. 1,000원에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꼬봉이 이제 왕초한테 1,000원을 주겠죠. 지급 1,000원. 그리고 얘는 그런 조건을 답니다. 팔 의도가 없는데 당장 지금 1,000원이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얘기하기를 조건을 다 붙여요. 3개월 후에 내가 다시 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매. 그러니까 팔았다가 다시 산다 이런 조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환매채, 환매채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조건을 붙여야겠죠? 1,200원에 사줄게. 그래야 얘가 여기 응할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1,000원 지급했다가 3개월 후에 얘한테 얘가 다시 사가면서 1,200원을 받죠? 그래서 200원의 이제 이득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꼬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200원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경제적 실질을 보면 1,000원 꿔줬다가 1,200원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우리 세법상 소득세법에서 이 환매채 차익이죠. 200원. 요걸 이자 수익으로 과세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환매채인데 그 기간이죠.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에 환매한다. 그러면 3개월 이내 돈 뭐 그런 거니까 3개월 이내 이런 것들도 이제 환매채. 자, 현금으로 이제 보고 있다. 그리고 뭐 초단기 수익증권 뭐 참고로 눈팅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금융상품에 유동자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의 단기 금융상품. 단기,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1년 넘어간다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렇게 분류합니다. 자, 기한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닌 다음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보면은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다 아시죠?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다. 그래서 그 양건예금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양건 얘기 잠깐 해보면 참고. 자, 양건예금은 그 우리가 일명 그 실무적으로 꺾기라고 그래요. 신문지상에서도 이런 말을 써요. 꺾기. 뭐냐면 자, 은행이 회사에 1억 원을 이렇게 대출해 줍니다. 대출해 주면서 1억을 다 안 줘요.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은행에다 예치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9천만 원을 줘요. 왜 그래요? 얘가 이자 안 갚으면은 여기서 까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행이. 이렇게 1억 원을 갖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9천만 원만 주고 1,000만 원은 예금으로 이렇게 예치시키게 만들죠. 이런 걸 우리가 양건예금,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꺾기다 그래요. 꺾기.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인출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1년 이내 물론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정형화된 상품이다 해서 양도성 예금증서 등장합니다. 우리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1년 이내일 때. 그 다음 어음관리계좌 CMA라고 하는데 그 다음 기업어음 CP. 우리 신문지상에 이제 뭐 CD나 CMA, CP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말로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의 참고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 뭐 시험 문제에서 양도성 예금증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CD 우리가 Certificate of Deposit라고 해가지고 그거 약자입니다. 제가 잘난 척 좀 할게요. 뭐 그런 게 약자가 있는데
양도성 예금 증서, 정기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이 뭔가 1억 원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소유권을 표방하는 증서가 바로 이 CD, 양도성 예금 증서에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팔아요, 막. 서로 막 팔아요. 막 돈 붙여가지고 막 팔아요.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만기에 가서 그 CD죠. 양도성 예금 증서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정기예금 1억 원의 소유자예요. 통용이 됩니다, 이게. 사고팔고 막 이렇게. 특이한 상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상품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금융상품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CMA라고 어음관리 구자다 이렇게 나오죠? CMA. 신문지상에.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을 좀 이해하시라고 보실 때. 자, 어음관리 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다. 그거 약자입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이라는 걸 이렇게 받아요. 신탁회사가 그 예탁금을 받아가지고 채권이나 어음이나 막 이런 데 막 투자를 해요. 그러면 수익이 생기겠죠? 그걸 다시 고객한테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 그런 것들도 다 금융상품입니다, 이게. 그 다음 CP, 이제 기업어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CP. 아주 신문지에 많이 나오죠, 이게. CP. 어떤 증권이나 주식 투자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기업어음. 커머셜 페이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림을 그려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여기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 은행한테 어음을 발행해요. 어음. 그럼 이제 은행이 이 어음에 대한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어음을 갖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팔아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요. 판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CP를 발행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은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야, A라는 기업이 CP를 발행했대. 어음이 이제 하고서 은행이 돈을 주는 거죠. CP를 발행했대. 그러면 주가가 막 상승해요. 그 기업은 우량 기업이라는 어떤 그 청신호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이 미쳤다고 어음을 사줍니까? 돈 줍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은행 차원에서는 이 신용도를 아주 빵빵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P가 발행됐다. A라는 기업이, 그럼 A라는 그 기업은 굉장히 신용도 높은 우량 기업이라는 그런 역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신호가 된다. 증권시장에서.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CP, 기업어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여기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해가지고 뭐 양도성 예금 증서, 단기 금융상품으로 돼 있죠. 있는데, 이 단기 금융상품이, 자, MVP. 단기 금융상품이 1년 내가 아니라 3월 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월 내다. 요게 이제 MVP다는 얘기예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양도성 예금 증서, 금융상품들, 이런 것들이 3개월 내다. 하게 되면 이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단기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자, 위로 다시 현금성 자산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뭐라고 나와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상품이라 나오죠? 지금 단기 금융상품 이런 거예요. 금융상품.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면은 현금성 자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이런 건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게 3개월 내가 되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집계가 된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불금, 차용증설이 나오고 있죠. 차용증설 뭡니까? 다 아시죠? 돈 빌려주고 그 증서로 받은 거예요. 나 너 돈 빌려줬다 하고 증서로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가불금이나 종업원에 대한 가불금이죠. 빌려준 돈. 이런 것들은 뭐다? 단기 대여금. 기간이 뭐 1년 넘어간다 하면 장기 대여금. 어쨌든 뭐다는 얘기예요. 대여금 처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가불금이나 차용증서. 자, 주의에 나오고 있죠? 요거 MVP.
종업원에 대한 선급급여예요.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급급여 하니까 선급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죠. 선급비용이냐? 아니다. 뭐다? 종업원한테 돈 가불해 준 거예요. 가불. 뭐다? 단기 대여금. 이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수입인지나 우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인지 우표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뭐 셋 중 하나로 뭐 회계 처리해라. 대충 이런 얘기죠. 결국 소모품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소모품 B 하고 비용 처리하든지, 아니면 선급비용 해가지고 자산 처리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선일자 수표, 그 다음에 약속어음이 나오고 있는데, 선일자 수표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표가 아니에요. MVP. 수표가 아닙니다. 선일자 수표는. 자, 선일자 수표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보다 그 이전에 실제 발행된 수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1월 1일 날 실제 발행이 됐어요. 이런 겁니다. 실제 발행은 1월 1일 날 됐는데 그 수표에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수표상 발행일이 4월 1일로 돼 있어요. 어허,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수표상의 실제 발행은 이제 됐지만 수표상 발행일은 달라요. 4월 1일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가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발행된 이때부터가 현금이 아닙니다. 수표상 딱 표시된 게 4월 1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현금이에요. 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야, 이거 실질을 보니까 실질이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아, 이건 어음이구나. 어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제시하면 현금 들어오죠. 사실상 이걸 수표라고 하지만은 선일자 수표. 그래서 선일자 수표라고 그래요. 실질을 보면 어음이더라는 얘기예요. 어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 이 선일자 수표는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어음입니다. 이게 상거래 관련돼 있으면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상거래 관련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미수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음상 채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받으러움이에요. 이게 받으러움. 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자, 따라서 이런 선일자 수표나 약속음 모두 어음상의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주의하시겠죠? 자, 그 다음 당좌 차월입니다. 자, 이건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죠. 당좌 예금 잔액이 100원이고 A은행에, B은행에는 마이너스 통장, 빵꾸 나서 이제 마이너스 40이다. 그러면 총액주의에 의해서 각각 당좌 예금, 또 뭡니까? 당좌 예금 결국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당좌 차월은 은행이 나한테 돈 꿔주기 때문에 준 거니까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해야지 퉁쳐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상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소액 현금 제도, 우리가 전도금 제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본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지점이 있다 해볼게요. 자, 했는데, 지금 지전에 그 현금이 없어, 현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그 예금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손에 쥔 현금입니다. 그게 없어요. 이걸 갖다 지점에다가 이렇게 송금해줘요. 송금, 100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전도금이라고 합니다. 전도금. 지점에 전도했다. 전도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도금이 이제 100원을 주고서 이제 얘가 막 쓰겠죠. 돈 씁니다. 돈 써요. 그럼 부족하면 이제 또 보내줘요. 또 보내줘요. 두 개로 나눕니다. 자, 정액자금 전도. 이게 뭐냐면 100원 줍니다. 게다가 얘가 40원 썼어요. 그럼 60원 남았죠? 항상 100원이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게 정액자금 전도예요. 40원 썼죠? 60원 남았죠? 그럼 40원 또 메꿔줘요. 그럼 100원 됐죠? 또 80원 썼어요. 20원 남아있죠? 그럼 80원 또 줘요. 그럼 또 100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액자금을 100원이라는 그 정액이죠?
모자르지 않게 쫙쫙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거 우리가 정액자금 전도제다 이렇게 말하고, 부정액자금 전도는 뭐 느낌이 오죠? 100원 줍니다. 얼마 남았든 상관없이 다음에 200원 줄 수도 있고 500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이제 부정액 자금 전도. 어쨌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당좌예금을 인출해서 소액경비 지급 후 지출에 대한 부족액을 정액 또는 부정액으로 보충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현금, 손에 쥔 현금 그런 것들을 지점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송금을 해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당좌예금에서 인출을 해줬다 해보세요. 그럼 본사 입장에서는 당좌예금에 있는 돈이 줄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소액 현금이다 이렇게 잡게 된다는 뜻이. 결국 본사 입장에서는 당좌예금 없애고 소액 현금을 늘려요. 계정 대체만 딱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당좌예금 사례에 당좌예금 인출해서 지점에 송금했다 1,000원. 그럼 소액 현금 1,000원 잡아주고 당좌예금 계정 대체만 딱 해줍니다. 그랬다가 지출 증빙을 보고했어요. 이제 지점에서 나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900을 썼대요. 근데 현금 잔액이 60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900을 썼으니까 우리 장부상에는 얼마가 있을까요? 장부상에는 여전히 100원이 남아있겠죠. 근데 실제 현금은 60원뿐이 안 돼요. 어디서 봤던 게 생각나야죠? 현금 과부족, 그게 생각나야 됩니다. 자, 이게. 자, 지출 증빙을 보고한 900원이 만약에 여비교통비다 하면 여비교통비 잡습니다. 여비교통비 900원 처리해주고, 이제 소액 현금 이제 없애줘요. 900원.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현금 과부족 처리 들어가야죠. 자, 실제 현금 60으로 맞추려면 장부상 40원을 줄여야 됩니다. 자, 소액 현금 장부상 40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뭘 잡습니까? 현금 과부족. 이제 언젠가는 요거 원인 밝혀서 없어져야 돼요.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잡손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 소액 현금을 보충했다. 정액 자금 전도제다 이렇게 돼 있죠. 1,000원이 딱 유지되게 보충을 해줍니다. 지금 실제 현금이 60원입니다. 그럼 얼마 더 줘야 돼요? 940원 더 지급합니다. 자, 당좌액은 940원 없애주고 소액 현금 940원 잡아주고 그 다음에 결산시까지 원인 불명액 40원 이겁니다.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현금 과부족 없애주고 잡손실 40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식에서 우리 현금 예금의 공시와 관련해서 현금 예금 관련해서 딱 요 정도 보시면 다 폭파가 된 겁니다. 자, 이번 시간 현금 예금의 공시와 관련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